안녕하세요. 거위농장주 이고은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이런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산 가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관련된 노이즈에 우리가 휩쓸리기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투자의 본질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투자의 본질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해서 싸게 사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며 보유하는 거죠. 이 본질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본질에 항상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은 이 가장 첫 번째 스텝,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일단 귀찮고 어렵고 정확하게 해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가치평가는 투자자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설령 틀리더라도 내가 스스로 자산을 가치평가하고 틀렸으면 다시 보완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보고 이런 실행들이 반복되어야 나의 투자 내공이 높아지고 내가 자생력을 갖춰서 진짜 자유로운 부자 거위농장주가 되는 거죠. 자꾸 남의 말에만 의존하려고 하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평가하는 방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세 종류의 자산군이 있습니다. 아파트,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자산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가치 평가할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걸까요? 아마 아파트일 겁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와 같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투자 수익률을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치 평가를 하기가 쉽죠. 그에 비해서 테슬라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가치 평가가 어려운 편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가치 평가에 있어서 난이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초보 투자자일수록 현금 흐름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비교적 더 쉽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현금 흐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 보면 똑같은 종목에 있어서도 애널리스트들마다 그 종목을 평가하는 방법을 다르게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만이 가치 평가의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보 거위농장주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강력한 툴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 여러분이 점점 더 투자자로서 성장하고 여러분의 농장의 현금 흐름이 더 풍부해지고 더 커진다면 그때는 현금 흐름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가치 평가의 툴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우선적으로 현금 흐름을 이용해서 자산 가치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현금 흐름 할인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는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친구가 나 100만 원만 빌려줘. 1년 뒤에 100만 원 갚을게. 이런 투자를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직감적으로 손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현재의 돈 100만 원은 1년 뒤에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00만 원을 단순하게 은행에 맡겨도 은행 이자가 1%라면 1년 뒤에는 그게 101만 원이 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죠. 우리가 1년 뒤에 받을 돈 100만 원이 있다면 그거는 현재 가치로 얼마일까요? 은행 예금 이자 1%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00만 원을 1%로 할인해주면 현재 가치는 98만 8천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처럼 같은 돈 100만 원이라고 해도 시점이 어디냐, 1년 전이냐, 1년 후이냐 따라서 1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따라 우리가 돈의 가치를 이동시켜 보고 싶으면 1년간의 수익률을 활용하면 되죠. 아까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 수익률 1%를 예로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이 아니라 N년 후의 가치를 계산해 보고 싶다면 N년간의 수익률로 미래 가치로 환산할 수도 있고 미래 가치의 금액을 수익률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수익률과 할인율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총 3가지 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자기간, 미래 현금 흐름, 할인율. 투자기간은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이 뻔할수록 여기서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입지가 좋아서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현금 흐름은 어떻게 보면 뻔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배당 귀족주도 배당이 동결되거나 삭감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뻔하게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쉬운 자산이에요. 제가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들어올 현금 흐름들이 맞을까 틀릴까를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 자산들이 가져올 미래 현금들이 어느 정도 뻔하게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쉬운 편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예측하기 쉬운 뻔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산의 가격을 예측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분모에 있는 할인율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내가 이 투자를 하지 라고 기대하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의 기준금리인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똑같은 자산이라고 해도 투자자에 따라서 이 자산을 투자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이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투자 기간도 다르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산이라고 해도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산을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금금리 수준에서 한 2, 3% 정도 수준이면 만족해. 그게 나의 투자 기대 수익률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서 할인율을 한 2, 3% 정도로 쓰시겠죠. 그런데 나는 2, 3% 정도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어떤 투자를 해도 한 10% 이상은 나올 수가 있어. 그렇다면 나는 할인율로 10%를 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 예측된다고 하고 투자 기간도 똑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분모에 있는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산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좋은 자산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자산이 어떤 사람한테는 부적절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자산이 좋아요 라고 추천을 해준다고 해도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자산이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할인율이나 투자 기간에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자산인지를 다시 한번 가치 평가하고 검증해 봐야 합니다. 좀 힘들고 귀찮아도 내가 직접 자산의 가치 평가를 해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가치 평가의 기초가 되는 현금 흐름 할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니면 다른 어떤 자산에 대해서 현금 흐름 할인법 모형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가치 평가하면은 내가 이걸 싸게 잘 산 걸까? 아니면 조금 고평가되어서 샀나?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거인농장주 되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